성격 차이로 이혼하자는 남편의 거의 80% 이상은, 8, 90%는 우리 이혼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듣죠? 싸우다 보면. 근데 그 이혼하자는 이유가 왜? 라고 물었을 때 너랑은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 너랑 나랑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왜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고 할까요?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격 차이의 다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봐야 되는데요. 성격 차이의 다름은 살아온 삶에 대한, 일상을 대하는 태도의 다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받아들일 때 고마워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어느 누군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듣기도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고마워가 굉장히 의미 없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일상생활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소통의 차이를 우리는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를 보통 언제쯤 발견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혼하고 1년 내면 성격 차이를 전부 체감하게 되는데요.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격 차이는 분명히 이혼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 차이는 성적 차이를 만들고 성적 차이는 외도를 부르고 그 외도는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격 차이 이혼인 이혼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격 차이는 모든 부부가 겪습니다. 나랑 성격이 너무 똑같아. 우리는 너무 똑같아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해도 야, 이렇게 달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격 차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성격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나의 데이터가 나뿐이기 때문에 나의 다른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부부들은 왜 그러냐고요? 성격 차이를 통해서 문제가 됐던 부부들도 잘 살아가는 이유는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부부가 겪는 성격 차이를 누군가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너무 갭이 클 때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격 차이가 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너무너무 느립니다. 어느 누군가는 너무너무 조급해요. 이럴 때 서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 도저히 너랑은 답답해서 살 수 없다. 도저히 너랑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곤 합니다. 누군가는 계획형이고 누군가는 계획적이지 않은 모습에서도 화가 나곤 하는데요. 이 밸런스를 잘 조절해서 서로 간의 존중만 있다면 저는 어떤 성격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상담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성격 차이 얘기를 들으면서 PD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외도를 하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질문이에요. 진짜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는 남편의 거의 80% 이상은, 8, 90%는 외도를 하고 있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는 아내의 한 6, 70%는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퍼센트를 생각하냐면 제 상담 통계 중에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셔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큰 비율로 사실은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성격 차이라고 해놓고 외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 정말 잘 지내왔어요. 잘 지내왔는데 사실은 너랑 성격 차이가 난 심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격 차이가 좀 있었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의 이혼 얘기가 초반에 종종 오갔고 누군가가 폭력이 있었고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성격 차이로 우리 그냥 헤어져 라고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 요구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성격 차이가 너무 극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가 극심하다는데 제가 아까 느리고 빠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제 상담 사례 중에는 아내가 너무 게을러서 남편은 너무 깔끔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인데도 밥솥에 곰팡이가 있고 냉장고에는 구더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성격 차이로 볼 수 없죠. 아내분의 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성격 차이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한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혼 요구를 하고요. 아내는 너무나 독립적이고 남편은 너무나 의존적이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혼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생활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 아내 또는 함께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첫 번째 원칙이 되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할 때는 무조건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성격 차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애착을 가졌는지,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는지, 회피 애착을 가졌는지, 유해 애착을 가졌는지 이런 구분을 들 수 있는데요. 그것뿐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생활 태도가 나의 생활 태도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모델링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굳어진 20년, 30년 굳어진 성격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배려하고 싶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바뀌면. 그 정도로 죽음 외에는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 성격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하고 건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났어요.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를 믿지 못해요. 불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과 눈빛까지 호흡까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 불안전한 애착을 가진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역에서 둘이서 합의를 보려고 하니, 협의를 하려고 하니 될 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해 불안해할 때 그 불안을 채워주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애착을 통해 자란 사람이 스스로 치유가 되어서 내가 혼자로서도 온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불안전한 애착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두 분이서 협의 안에 그게 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서로 이기적인 마음이 커지는 거에 성격 차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나요? 이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이기적인 마음이 커진다라는 표현. 연애할 땐 그렇게 나한테 친절했던, 다정했던, 나에게 모든 걸 양보했던 여자가 아내가 되고 남자가 남편이 돼서는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든다, 이렇게. 내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예요 라든지 사이코패스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 이기적으로 변하냐? 연애 때는 이벤트예요, 만남이.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일상이 돼버리죠. 일상이 됐을 때는 내 모든 걸 양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적인 어떤 배려와 항상 있어야 되는 배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벤트적인 배려를 하던 사람을 생활 속에서 본인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내 전생애를 바쳐서 배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에서 이기적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커지는 걸 성격 차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모두 양보할 수 없음에 대한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걸 너무 이기적으로 치부해버리면 거기서 또 섭섭함이 발생하고 섭섭함이 발생함으로 해서 나 또한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기적으로 변해가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이기적이라고 느끼면서 사이가 벌어지면 이것이 성격 차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는 거는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존에 원래 이혼 얘기가 많이 오갔고 성격 차이로 힘들지 않았던 이상 갑작스러운 성격 차이 통보는 외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걸 수용하셔서 이혼하기보다는 원인을 명확히 알고 이혼하시는 것이 훨씬 이혼 후에도 괴로움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방법으로 전문가를 좀 만나보시고, 저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깊이가 다시 생겨나고 그 정서적인 깊이와 이해를 통해서 성격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하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지를 소중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라이브 때 만나뵐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